라쇼몬. 어느 날 해질 무렵의 일이다. 사내 하나가 라쇼몬 아래에서 비를 긋고 있었다. 널따란 문 아래에 이 사내 말고는 아무도 없다. 다만 여기저기 주철이 벗겨진 커다란 둥근 기둥 아래 귀뚜라미가 한 마리 앉아 있었다. 라쇼몬이 주작대로 복판에 자리한 이상 이 사내 말고도 비 그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두엇은 있을 법도 하다. 그런데 이 사내 말고는 아무도 없다. 왜 그런고 하니 지난 2, 3년간 교토에서는 지진과 회오리 바람, 화재, 또 기근 같은 흉흉한 일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성 안이 이만저만 피폐한 것이 아니었다. 옛 기록에 따르면 불상과 불전을 때려 부셔서 단청이 칠해지고 금박, 은박이 입혀진 나무를 길바닥에다가 쌓아놓고 땔감으로 팔았다고 한다. 장안이 이 지경이다 보니까 라쇼몬 수리 같은 건 엄두도 못 내고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이렇게 황폐해진 틈을 타서 여우와 너구리가 어슬렁거리고 도둑들이 꿰었다. 급기야는 거두어줄 사람이 없는 송장을 이곳에 버리고 가는 풍조마저 생겨났다. 그러니 사람들은 해가 저물면 라쇼몬 근처로는 발길을 향하지 않았다. 대신에 어디선지 까마귀가 잔뜩 모여들었다. 낮에 보니 수많은 까마귀가 높다란 침이 주변을 빙빙 돌며 까악거리며 날고 있었다. 라쇼몬 위의 하늘이 벌겋게 노을이 질 때면 새들이 검은 깨를 뿌려놓은 것처럼 뚜렷하게 보였다. 물론 까마귀들은 라쇼몬에 놓인 송장의 살점을 쪼아 먹으러 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때가 늦어서인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군데군데 무너져 내려앉은 틈새로 풀이 길게 자라난 돌계단 위에 까마귀의 배설물이 여기저기 하얗게 들러붙어 있다. 비를 긋고 있던 그 산에는 7단짜리 돌계단의 맨 꼭대기에 달가 빠진 퍼런 옷자락을 깔고 앉아서 오름땀에 생긴 커다란 여드름에 손을 대며 우두커니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다. 작자는 앞에서 이 사나이가 비를 긋고 있었다라고 썼다. 하지만 산에는 비가 그쳐도 달리 할 일이 없었다. 여느 때 같으면 당연히 주인집으로 돌아가야 할 터이다. 그런데 그 주인은 며칠 전에 이 사내를 내보냈다. 앞에도 썼듯이 당시 교토는 여간 쇠락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 이 사내가 오랫동안 일하던 집에서 내쫓긴 것도 실은 이런 쇠락의 작은 여파의 하나였다. 그래서 사내가 비를 긋고 있었다라고 하기보다 비에 갇힌 사내가 갈 곳이 없어 막막해했다 라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거기에다가 오늘의 하늘도 이 해이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내의 감상주의에 적잖이 영향을 끼쳤다. 갑시를 지날 무렵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아직도 그칠 기미가 없다. 그래서 사내는 우선 당장 내일을 어떻게 연명해 보려고, 말하자면 되지도 않을 일을 어떻게 해보려고 종잡을 수 없는 생각을 더듬어가면서 아까부터 주작대로에 내리는 빗소리를 무심히 듣고 있었던 것이다. 비는 라쇼몬을 휘감고 멀리서부터 세찬 빗줄기 소리를 끌어모아 온다. 땅거미가 점점 내려왔는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지붕이 비스듬히 튀어나온 용마루 끝으로 무겁고 어둑한 구름을 떠받치고 있었다. 되지도 않을 일을 어떻게 해보려면 수단을 가리고 있을 겨를이 없다. 가리고 있다가는 남의 집 담벼락 아래나 길바닥 위에서 굶어 죽기 십상이다. 그리고 여기로 실려와 개처럼 던져질 게 뻔하다. 가리지 않는다면 산의 생각은
몇 번이나 똑같은 길을 배회한 끝에 어렵사리 이 지점에 봉착했다. 하지만 이 가리지 않는다면 이라는 말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결국 하지 않는다면 이었다. 사내는 수단을 가리지 않을 것을 긍정하면서도 이 가리지 않는다면 이라는 말을 결말짓기 위해서 응당 그 뒤에 와야 할 도적질을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긍정할 만큼의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내는 크게 재채기를 하고 나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저녁 한기가 옷깃을 파고드는 교토는 어느덧 화롯불이 절실할 만큼 추웠다. 바람이 라쇼몬의 기둥과 기둥 사이를 땅거미와 함께 사정없이 빠져나갔다. 단청이 칠해진 기둥 아래의 귀뚜라미도 어디론지 가버렸다. 사내는 목을 움츠리고 누런 옷 위에 걸친 윗도리에 옷깃을 치켜올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비바람을 피하고 사람 눈에 띌 걱정 없이 하룻밤 편히 잘 만한 곳이 있으면 당장은 거기서 밤을 보내려는 것이다. 그때 마침 라쇼몬 위에 누각으로 올라가는 널찍한, 그것도 붉게 주칠이 되어 있는 사다리가 눈에 들어왔다. 그 위에 사람이 있다손 쳐도 어차피 죽은 사람일 뿐이다. 사내는 허리에 찬 헐거운 칼집에서 칼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집신을 신은 발을 사다리의 맨 아래 칸으로 디뎠다. 그러고 나서 몇 분이 흘렀다. 라쇼몬의 누각으로 올라가는 널따란 사다리의 중간에 한 사내가 고양이처럼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인 채 위쪽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누각 위에서 비치는 불빛이 희미하게 사내의 오른뺨을 적셨다. 그 뺨에는 짧은 더벅머리 속에 벌겋게 고름이 차 있는 여드름이 나 있었다. 사내는 위에는 지금 시체밖에 없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사다리를 두세 단 오르다 보니까 위에서 누군가 불을 켜고 있고 더구나 그 불을 이리저리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이런 것은 흐릿하고도 누런 불빛이 흔들거리면서 거미줄이 쳐져 있는 천장을 구석구석 비췄기 때문에 금세 알아챌 수 있었다. 이렇게 비가 내리는 밤에 라쇼몬 위에서 불을 피우는 걸로 보아서 필시 보통 내기는 아닐 것이다. 사내는 도마뱀처럼 발소리를 죽여 가파른 사다리를 기어오르다시피 해서 마침내 맨 윗칸에 올라섰다. 그러고는 몸을 납작 엎드리고 목은 한껏 앞으로 들여 빼서 조심조심 누각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누각 안에는 소문에 듣던 대로 시체 몇 구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데 불빛 닿는 범위가 생각보다 좁아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개 중에는 맨 몸뚱이 시체도 있고 옷가지를 걸치고 있는 시체도 있다는 것이 어렴풋이나마 눈에 들어왔다. 물론 거기에는 남자와 여자가 뒤섞여 있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그 주검들은 모두 한때는 살아있는 인간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흙으로 빚어 만든 인형처럼 입을 벌리거나 손을 뻗은 채 바닥 여기저기에 뒹굴고 있었다. 그것도 어깨나 가슴처럼 높은 부분이 어스레한 불빛을 받아 낮게 깔려있는 부위의 그림자를 더욱 어둡게 만들면서 벙어리처럼 영원히 침묵하고 있었다. 사내는 송장들이 썩어가는 냄새에 자신도 모르게 코를 막았다. 그러나 그 손이 다음 순간에는 코를 막는 것을 잊어버렸다. 어떤 강렬한 감정이 이 남자의 후각을 송두리째 앗아갔기 때문이었다. 사내의 눈은 그제야 비로소 송장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인간을 보았다. 검붉은 옷을 걸친 작고 마르고 백발머리의 원숭이 같은 노파다.
노파는 불붙은 솔가지를 오른손에 들고 송장의 머리 하나를 살펴보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긴 걸로 보아 여자인 것 같았다. 사내는 6가지의 공포와 4가지의 호기심에 휩싸여 한동안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옛 기록을 쓴 작자의 말을 빌리자면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한다. 노파는 관솔가지를 마룻바닥에 꽂아놓더니 들여다보고 있던 송장의 머리에 2손을 올리고 마치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의 이를 잡듯이 긴 머리카락을 한 올씩 뽑기 시작했다. 손을 놀리는 대로 머리카락이 뽑히는 것 같았다. 그 머리카락이 한 올씩 뽑힐 때마다 사내의 마음에서 조금씩 공포가 사라져갔다. 그리고 동시에 이 노파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증오가 서서히 일었다. 아니, 이 노파에 대해서라고 하면 어폐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보다는 온갖 악에 대한 반감이 점점 더 강렬해졌던 것이다. 지금 누군가가 이 사내에게 아까 문 아래에서 그가 생각했던 굶어 죽을 것인가 도적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시금 꺼낸다면 아마 사내는 아무 미련도 없이 굶어 죽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그토록 악을 미워하는 이 사내의 마음은 노파가 바닥에 꽂아놓은 솔가지처럼 훨훨 불타오르고 있었다. 물론 사내는 노파가 왜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뽑는지 알지 못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는 이 행동을 선하게 어느 쪽에 놓아야 할지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내에게는 이렇게 비가 내리는 밤에 라쇼몬 위에서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뽑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용서할 수 없는 악이었다. 물론 사내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도적이 되려고 했던 일 따위는 진작에 잊었다. 사내는 2다리에 힘을 모아 사다리에서 훌쩍 뛰어올랐다. 그리고 허리에 찬 칼에 손을 가져가며 노파에게 성큼 다가섰다. 그 노파가 놀란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노파는 사내를 보더니 마치 고무줄 총에서 튕겨나가듯이 펄쩍 뛰어올랐다. 어딜 도망쳐? 송장에 걸려 휘청대다가 허둥지둥 달아나려는 노파의 앞을 막아서며 사내가 소리쳤다. 그런데도 노파는 사내를 밀치고 가려 한다. 그런 것을 사내가 다시 밀어 되돌려 놓았다. 둘은 송장들 사이에서 잠시 말없이 서로를 맞잡고 있었다. 그러나 승부는 처음부터 뻔했다. 사내는 결국 노파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쓰러뜨렸다. 마치 닭발처럼 뼈에 가죽만 붙어있는 팔이었다. 뭘 했어? 말해. 말 안 하면 이거다. 빨리 말해. 사내는 칼집에서 칼을 빼 시퍼런 칼날을 노파의 눈앞에 들이댔다. 그런데도 노파는 말이 없다. 2 손을 부들부들 떨며 숨을 헐떡거리고 눈알이 튀어나올 만큼 눈을 크게 뜬 채 벙어리처럼 집요하게 입을 다물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내는 처음으로 노파의 생사가 온전히 자신의 의지에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의식했다. 그리고 그 의식은 지금까지 맹렬히 불타오르던 증오심을 순식간에 식혀버렸다. 지금 남은 것은 그저 어떤 일을 원만하게 성취했을 때의 흐뭇한 느낌과 만족감뿐이었다. 그래서 사내는 노파를 내려다보며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관원이 아니야. 방금 이 문 아래를 지나가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를 오랏줄로 묶어서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야. 다만 이런 시각에 여기서 무엇 하고 있었는지 그것만 말하면 된다. 그러자 노파가 휘둥그레진 눈을 더 크게 뜨고 사내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눈꺼풀이 벌건 맹금 같은 매서운 눈이다. 주름져 코에 들러붙다시피 한 입술은 뭔가를 씹는 것처럼 오물거렸다. 가느다란 목에 튀어나온 울대뼈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목구멍에서 까마귀 우는 듯한 헐떡거리는 소리가 사내 귀에 들려왔다. 이걸 뽑아서, 이 머리카락을 뽑아서 말이야. 가발 만들 거야. 사내는 노파의 대답이 의외로 평범한데 실망했다. 그리고 실망함과 동시에 아까의 증오가 차가운 경멸과 함께 또다시 마음속에 파고들었다. 그 기색이 상대방에게도 전해진 것 같았다. 노파가 송장머리에서 뽑아낸 머리카락을 손에 든 채 두꺼비가 우는 것처럼 웅얼거리며 말했다. 그래,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뽑는 것이 나쁜 일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여기 있는 시체는 전부 이런 꼴을 당해도 싼 인간들 뿐이야. 방금 내가 머리카락을 뽑은 계집만 해도 뱀을 손바닥만하게 잘라 말려서 호위 부대에 들고 다니면서 생선포라고 팔아먹은 년이야. 역병에 걸려 죽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팔고 다니겠지. 그것도 말이야, 군졸들은 이 계집이 파는 생선포가 더 맛있다고 매번 남김없이 다 사갔대. 난 이 여자가 한 짓이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아. 안 그러면 굶어 죽으니까 별 수 없이 한 짓이겠지.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러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닌 게야.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도리가 없잖아. 그러니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아는 이 여자는 아마도 내가 하는 짓을 이해해 줄 거야. 노파가 말한 것은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사내가 칼을 칼집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왼손으로 칼 손잡이를 누르면서 냉담하게 이야기를 들었다. 물론 오른손은 벌겋게 고름이 차 있는 커다란 여드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사내의 마음속에 어떤 용기가 생겨났다. 그것은 이 사내가 아까 문 아래에 있을 때는 전혀 없던 용기였다. 그러면서 아까 이 문 위에 올라와 노파를 붙잡았던 때의 용기와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용기였다. 사내는 굶어 죽을지 도적이 될지 망설이고 말 것도 없었다. 지금 이 남자의 심정을 말하자면 굶어 죽는다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의식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그래? 노파의 말이 끝나자 사내는 비웃는 목소리로 다짐을 놓았다. 그리고 한 걸음 성큼 다가서더니 오른손을 여드름에서 떼서 갑자기 노파의 멱살을 쥐면서 물어뜯을 것처럼 말했다. 그런 말이야. 내가 벗겨가더라도 원망하지 마라. 나도 이렇게 안 하면 굶어 죽을 몸이니까. 사내는 이렇게 말하며 재빨리 노파의 옷을 벗겨냈다. 그리고 발치에 매달리는 노파를 송장 위로 걷어찼다. 사다리까지는 고작 5걸음이다. 사내는 벗겨낸 검붉은 옷을 옆구리에 끼고 순식간에 가파른 사다리를 타고 어둠의 밑바닥으로 내려갔다. 죽은 듯 쓰러져 있던 노파가 송장들 사이에서 벌거벗은 몸을 일으킨 것은 그 얼마 지나서였다. 노파는 혼잣말 같기도 하고 신음 같기도 한 소리를 내면서 아직 타고 있는 불빛에 의지해서 사다리까지 기어갔다. 그리고 짧은 백발을 거꾸로 늘어뜨리고 문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밖에는 동굴처럼 까만 밤이 있을 뿐이었다. 사내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